안녕하세요, 세린멜입니다. 제 뒤에 이 택배들 보이시나요? 이제 곧 봄이 찾아오는 만큼 원단과 부자재도 새롭게 정리하고 싶고 평소에 궁금했던 소잉템들도 있어서 테무에서 이것저것 구입해 보았어요. 저도 아직 안 뜯어봐서 무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할인 코드를 준비해왔습니다. 테무 앱 검색창에 코드를 검색하시면 26,000원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신규 회원은 구매 금액 조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27,000원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쿠폰을 사용해서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도 적어둘게요.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드리면서 소잉과 관련된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이번에 재구매까지 한 제품이에요. 대형 플라스틱 수납장인데 저는 여기에 원단을 보관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옥스포드 원단이랑 캔버스 원단처럼 두껍고 무거운 원단들만 넣어서 사용해왔는데요. 아직까지 처짐이나 변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보통 플라스틱 서랍장은 열고 닫을 때 손이 긁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전체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 그런 불편함이 없고요. 앞에는 안티클립 버튼이 있어서 서랍이 열리지 않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 기존의 장에다가 수납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 외부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돼서 그 점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원단을 접어서 세로로 세워 보관하는데 이 53리터 모델이 딱 좋더라고요. 공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63리터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적 튼튼하면서도 이동이 간편한 원단 서랍장 찾고 계셨던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원단을 보관하는 선반이나 장에 원단을 조금만 빽빽하게 정리해도 꺼내고 빼낼 때 흐트러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명 선반 칸막이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선반에 쓱 끼우기만 하면 되고요. 2.5cm 내외의 선반이면 억지로 빼거나 흔들지 않는 이상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단에는 사각형의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원단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품의 높이가 20cm이기 때문에 원단을 너무 높게 접어서 보관하면 원단의 윗부분이 옆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사용해보니 정말 튼튼하고 특별한 단점이 없는 제품이라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원단이 이렇게 책처럼 가지런하고 빳빳하게 서 있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요. 원단이 흐물거리지 않고 각이 딱 잡혀있는 비결 지금 알려드릴게요. 테무에서 이 2mm짜리 두께의 하드보드지를 구매해서 정리했어요. 이게 이렇게 총 10장에 4,000원 정도에 구매했고 보드가 빳빳하고 두께감이 있어서 원단을 펼치고 그 안쪽에 하드보드지를 넣어서 모양을 따라 원단을 접어주시면 돼요. 하드보드지로 원단을 정리하면 원단장이 마치 샵처럼 변하더라고요. 제가 왜 원단을 가로로 층층이 쌓아 올리지 않고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원래 원단은 롤 보관이 섬유 보존면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솔직히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옷이나 섬유는 세로로 세워서 보관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섬유를 쌓아서 보관하면 맨 아래쪽에 있는 원단은 위쪽 원단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야 하기 때문에 섬유가 눌려서 이렇게 주름이 깊게 생기거나 형태가 변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예전에 샀던 원단을 딱 쓰려고 꺼냈는데 엄청 주름져 있고 다림질로 잘 펴지지 않았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있는 원단이나 아래에 있는 원단을 빼내는 순간 정리해놨던 원단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원단 전체가 무너지거나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재고 파악입니다. 서랍이나 장을 딱 열었을 때 원단의 모든 색과 패턴이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원단을 샀는지 잊어버리고 비슷한 걸 또 사게 될 수가 있어요. 설명이 길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10장만 사서 원단을 정리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 몇 장 더 구매해서 원단을 싹 정리했거든요. 여러분도 이참에 원단 정리 깔끔하게 해보세요. 내려가세요. 소잉 도구를 쇼핑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자가 이 눈금과 수치를 매번 읽어야 하는 특정용 자라면 이 슬라이딩 자는 한 번 정한 수치를 그대로 옮기는 복제용 자인데요. 이 자에 위치한 슬라이더를 1mm씩 미세하게 움직여서 원하는 수치에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바지 밑단을 줄일 때 밑단은 보통 직선이니까 긴 자를 대고 원단을 자를 부분을 표시하는데 자가 길면 원단 끝에 걸리기도 하고 원단이 밀려서 선이 삐딱해질 때도 있어요. 슬라이딩 자로 원하는 수치를 맞춘 다음
고정된 턱을 원단 끝에 딱 밀착시켜 쓱 지나가기만 하면 자를 누르고 버틸 필요도 없고요. 원단이 밀리지 않으면서 완벽한 평행선을 이어 그릴 수 있습니다. 긴 자로 힘들게 각도를 맞춰가며 그리는 것보다 이 자로 쓱쓱 선을 빠르게 그어서 지나가는 게 작업 속도는 높이면서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곡선이 있는 구간에서 긴 직선자로 시접을 그릴 때 불편할 때가 있죠. 계속 눈금을 확인하면서 직선자로 곡선을 그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의 슬라이더를 원하는 수치에 고정해두면 곡선 시접도 동일한 간격으로 계속 빠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를 자세히 보면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래쪽 구멍을 고정하고 여기 위쪽 구멍에다가 펜촉을 끼워서 돌리면 컴퍼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는 긴 자를 대신한다기보다 반복적인 작업을 도와주는 보조도구에 가깝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이미 필수 소잉 도구가 갖추어져 있는 분이라면 추가로 이런 자도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스탠딩 다리미판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대. 집에 울다리미판, 나무다리미판, 낮은 접이식 다리미판까지 다 있는데 사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요. 제가 이 높이 조절 다리미판을 사고 싶었던 결정적 이유는 장시간 다림질을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여름에 앉아서 다림질을 하면 허벅지에 땀띠가 나고 진짜 덥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책상 위에 낮은 접이식 다리미판을 올려놓고 다림질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높이가 제 키에 안 맞다 보니까 너무 높고 울 다리미판은 스팀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7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제 키에 맞는 높이로 맞추어 놓고 체중을 실어서 다림질을 하니까 제가 다리미로 누르는 힘이 다리미판과 원단을 더 강하게 밀착시켜줘서 몸이 너무 편하고 다림질이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다. 저는 이런 메쉬 구조의 다리미판을 처음 사용해 보는데요. 나무 다리미판에서 스팀을 쏘면 나무가 열과 습기를 가두는 성질이 있어서 원단은 잘 다려지지만 굉장히 축축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쉬 구조는 열과 습기가 아래로 빠르게 배출되니까 열을 가하고 식히는 과정이 반복돼서 원단은 뽀송뽀송하고 주름도 잘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원단 다릴 때 뒤쪽에 공간이 여유 있다 보니 원단이 쓱쓱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다림질 흐름이 끊기지 않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걸 왜 이제 샀나? 이건 제가 좀 더 빨리 쓸 걸 싶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몸이 편했을 텐데. 하지만 솔직하게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높은 높이 조절 스탠딩 다리미판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런 다리미판은 두 다리가 교차하는 X자 다리의 구조여서 중앙에 나사 하나로 다리미판을 지탱해야 하거든요. 또 상판이 길다 보니까 다리미를 좌우로 밀 때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같은 건데 최적의 높이라는 편의성을 얻었지만 다림질할 때 발생하는 약간의 흔들림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림질하는 모습을 보면 판이 막 흔들리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죠. 다림질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미를 좌우로 밀 때 발생하는 흔들림은 실제로 크지 않고요. 그냥 몸이 너무 편하니까 다림질이 진짜 빨리 끝납니다. 이런 책상 하나 전체를 다리미판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미 방에 책상이 5개나 있고 현재 저의 쓰임에는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고정형 다리미판보다는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이동이 자유로운 접이식 다리미판이 좀 더 효율적이라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나는 조금의 흔들림도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와닿으셨던 분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곡선 전용 롤링자,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죠? 하늘색 손잡이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투명한 휠이 달려있고 휠에는 센치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바퀴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곡선을 측정하는 자입니다. 줄자처럼 세워서 사용하는 자는 약간의 미끄러짐이나 휘어짐이 있을 수 있어서 가끔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건 바퀴가 곡선을 따라서 그대로 구르기 때문에 줄자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소행서적 구매에서 패턴을 본뜨거나 원단에 옮겨 그릴 때 이런 너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옷이 예쁘게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패턴을 본뜨다 보면 너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앞판, 뒷판을 따로따로 그리다 보니 곡선 구간에서 너치 오차가 생기기 쉬운데요. 롤러 자를 곡선을 따라 굴리면서 너치까지의 길이를 재고 앞판, 뒷판 동일한 위치에 너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또 직접 이런 의상 패턴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몰이나 네크라인 길이를 맞출 때 이 롤러자로 오차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패턴을 측정 표시할 때 유용한 아이템이라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원단, 심지 여러가지 부자재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풀아웃 정리함 2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닥과 옆면이 막힌 솔리드 타입인데요. 그냥 평범한 정리함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 저소음 레일이 달려있어요. 여기 레일에 붙은 스티커를 떼서 원하는 위치에 붙이면 서랍장처럼 쓸 수 있는 정리함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작업하는 방에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이거를 부착할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했거든요. 다른 크기의 같은 제품으로 부착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직접 테무에서 내돈내산으로 구입해서 이미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손이 닿기 불편한 안쪽 깊숙한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리함이라서 정말 편한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튼튼한 판재로 되어 있고 물 세척도 가능해서 먼지에 민감한 심지나 다리미 같은 거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의 촘촘한 메쉬 타입도 있습니다. 레일이 달려있는 건 같은데 이 제품은 조립형이고요. 메쉬 타입은 습기에 민감한 원단 정리용으로도 좋아요. 작업실이나 방에 장이나 선반은 있는데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물건 꺼낼 때마다 다 쏟아지고 꺼내기 불편해서 안 쓰게 되고 저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수납함을 사용하고 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풀아웃 정리함은 많이 살 필요도 없고 방에 한두 개만 있어도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도 하나쯤은 꼭 사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재봉틀, 오버록, 커버 스티치, 자수기, 공봉까지 작업하는 방을 정리하다 보면 기기가 늘어갈수록 멀티탭 주변이 전선 지옥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기의 전선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재봉틀 전원을 키려고 할 때마다 엉뚱한 오버록 전원을 킨 적이 그동안 정말 많았어요. 이번에 소개할 꿀템은 바로 케이블 네임택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실리콘 네임택과 펜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봉되어 있는 펜으로 네임택에 재봉틀, 오버록, 다리미 등등 기기의 이름을 적어 전선에 쏙 끼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어떤 기기의 전선이었는지 헷갈리지 않고 한눈에 딱 보이니까 정리가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소재가 유연해서 전선 두께에는 크게 상관없이 대부분 잘 맞았고요. 굉장히 작은 아이템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도 할 수 있고 안전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옆으로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버튼홀 스페이서 보여드릴게요. 셔츠, 잠옷, 코트 같은 의상을 만들 때 단추의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일반 자로 단추구멍이나 단추 위치를 표시하려 하면 매번 눈금을 확인해야 하고 단추의 간격이나 이 위치가 틀어질까봐 자를 꼭 잡고 있어야 하거나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데 이 도구는 그냥 옷의 앞섬에 대고 단추 또는 단추구멍 위치를 아주 빠르게 표시할 수 있어요. 단추구멍을 꼭 가로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위치들이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로 단추구멍을 원하시면 간격마다 점을 찍은 다음 찍어놓은 점을 중심으로 이 노루발 방향만 세로로 잡고 단추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보통 힘을 많이 받는 목 부분, 맨 위 단추나 셔츠 소매, 코트 이런 곳에는 단추구멍을 가로로 내는 게 좋습니다. 가로 단추구멍은 단추가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옷의 중심이 잘 유지되거든요. 단추가 여러 개 막 쭉 있는 옷들은 보기에도 예쁘고 채우고 풀기 편한 세로 방향으로 단추구멍을 내는 게 좋아요. 세로 단추구멍은 옆으로 강하게 당겨지면 옷이 벌어지거나 단추가 종종 빠지기도 한답니다. 당장 내가 옷을 만들지 않더라도 재봉을 하다 보면 내가 입을 옷을 만드는 순간이 언젠가 꼭 오기 때문에 우리 소잉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잉러들의 필수템, 시접 롤러. 저도 예전에 구입해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테무에서 나무 시접 롤러를 발견했어요. 나무는 열을 머금고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스팀 다리미로 원단을 다려준 후에 나무 다리미로 원단을 눌러주면 원단의 모양이 훨씬 단단하게 잡히거든요. 이거는 롤러 부분이 아예 나무로 되어 있어서 스팀 다리미 후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다리미 없이 시접 롤러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품이에요. 기존에 쓰던 것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시접이 꾹꾹 잘 눌리더라고요. 기존에 잘 사용하던 시접 롤러가 있다면 굳이 이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제품이 더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무게감도 살짝 있고 우드 클래퍼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잉룸 서랍의 정리 끝판왕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자수실이 쓰러질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물건은 위치가 한번 바뀌면 세워서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때로는 번거로울 때도 있어서 조절식 서랍 칸막이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서랍의 가로 세로 길이에 맞춰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가변형 제품으로 뒤섞이기 쉬운 서랍 안 물건들을 종류별로 구획할 수도 있고 물건이 뒤섞이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영역을 나눌 수 있어서 완전 꿀템! 소잉 부자재나 자수실을 세워 보관하기에 정말 안정적인 높이였고요. 서랍 아래에 붙여도 되고 중간쯤에 붙여도 돼요. 또 위험한 로터리 커터나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들도 칸막이로 안쪽에 따로 모아둘 수도 있고 27.5cm부터 52cm까지 자유로운 길이 조절. 물건 구성이 바뀌면 칸 너비를 다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잉룸 서랍 정리 완벽하게 해보세요. 테무에서 원단을 사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랑 같은 소재의 원단을 테무에서 이미 구입한 다음 침대 헤드커버를 직접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세탁도 여러 번 했는데 보풀도 안 일어나고 원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구매를 해봤는데요. 고밀도 100% 면 원단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남성분들 화이트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원단으로 침대 옆 협탁의 테이블 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매트에 테두리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레이스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약 9m가 넘는 대용량 레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질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주름 레이스는 잠옷 만들 때 달면 예쁠 것 같아요. 테무에 예쁜 레이스나 주름 잡힌 원단 엄청 많이 판매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 찾기 힘든 유니크하면서 빈티지한 레이스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저는 물건이나 가구가 낡거나 해지면 버리고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봉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원단으로 커튼이나 매트, 가리개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간을 조금씩 꾸며보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원래 쓰던 물건도 새 제품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오래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저처럼 소잉 부자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물건을 치우지 않고도 선반 아래 공간만 남아있다면 바로 끼워 쓸 수 있는 슬라이딩 서랍 보여드릴게요. 가로 22cm, 세로 31cm, 무타공 방식의 금속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수납 가능 높이가 9cm라 재봉실 정리하기에도 좋고 재봉틀 설명서, 재단 가위, 제작 중인 의상 패턴지까지 넣어두면 딱일 것 같아 가져왔어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자재와 물건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빈 공간을 보면 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랍 끝까지 빼서 완전 분리 가능하고 시원하게 빠지니까 방 각 잡고 정리할 때도 책상 위에 서랍 넓게 펼쳐놓고 예쁘게 세팅한 다음 다시 끼워 넣으면 끝! 선반 안쪽 깊이가 32.5cm 이하라면 서랍을 끼웠을 때 이렇게 앞부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만약 도어가 있다면 문이 닫히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치수를 미리 재보시고요. 우리 작업하는 방의 비어있는 공간까지 야무지게 활용해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4개의 제품은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지만 생각이 조금 바뀐 제품들도 있고 또 지난 영상들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빠르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수플세이버. 재봉실의 표면을 감싸서 실끝이 풀려나오지 않도록 하는 고정 도구예요. 큰 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잘 감기고요. 쉽게 풀리지 않아서 전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사용하던 세이버들의 개수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완전 꿀 소잉템이라 완전 강추! 열펜과 펜홀더는 리필 20개에 펜홀더 4개가 포함된 넉넉한 세트 구성입니다. 열이 가해지면 색상이 투명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원단에서 많이 쓰이는 소잉 필수템이죠. 과거에 추천했던 열펜 세트에는 전체가 매끄러운 플라스틱의 저가용 펜홀더가 포함된 세트였어요. 쓸 때마다 이 홀더 중간이 스스로 회전을 하면서 펜이 분해가 되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면 다시 꼭 홀더를 조여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실리콘 재질의 그립이 추가된 펜홀더는 펜이 분리되거나 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소잉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수용성 양면 테이프는 소잉 매니아들 사이에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불리는 마성의 아이템이죠. 오래 닿으면 잔여물 없이 녹는 테이프여서 핀으로 고정하기 까다로운 지퍼 제봉할 때나 라벨 제봉할 때도 쓰이고 곡선 구간에도 테이프를 살짝 눌러붙이면 곡선 봉제가 정말 쉬워져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써봤는데 사실 써보니까 질의 차이는 없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좀 자주 사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필요한 거 테무에 살 때 이렇게 한두 개씩 끼워서 같이 사곤 했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3mm랑 6mm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테무에는 이게 엄청 두꺼운 두께도 있더라고요. 재봉 바늘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소잉 필수템이라 쿠폰 써서 여러 개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지 흡착 청소 도구는 소잉룸 청소할 때 완전 필수템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는데 그때 소개드린 리필은 이렇게 한쪽 면에만 털이 달려 있었어요. 앞뒤 옆면 전 방향에 풍성한 섬유가 달린 리필이 있길래 사봤습니다. 손잡이와 리필 20개가 한 세트이고요.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리필보다 이번에 산 게 더 오래 쓸 수 있고 약간 더 빵실빵실한 느낌이라 먼지가 더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일회용이라 사용 후에 바로 버릴 수 있고 재봉틀 주변이나 바닥 할 거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소잉룸 청소의 필수템이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이 바이어스 테이프는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제가 작년부터 파우치 만들 때나 소품 만들 때 영상에서도 종종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제 돈 재산으로 이렇게 3개나 구입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보리 색상만 재구매를 했어요. 한 롤에 55야드, 약 50m가 한 롤에 감겨있고 색상도 무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작업할 양이 많을 때는 바이어스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접혀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간편해요. 모든 색상을 다 구입하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자주 쓰는 색 한두 가지만 먼저 구매해서 써보시고 나중에 필요한 색상이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제품들 테무 앱에서 코드 입력하시고 할인받아서 알뜰하게 구매하시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